안녕하세요.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박상근입니다. 학생 학부모님들 이제 9월 9일부터 수시 모집 요강 지원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 또는 내가 어떤 대학을 써야 될지, 좀 더 높은 대학을 써야 되나 낮은 대학을 써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고민보다는요, 학교의 그 선생님들이나 주변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도내 9개 대학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주요 변경사항을 학부모,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시 모집 요강 자체가 몇십 쪽 분량이 이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걸 원래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와 함께는 주요 요약사항 위주로 체크하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지금 9개의 대학이 저희 도내 4년제 대학인데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죠. 자, 춘천교육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거의 이제 춘천, 원주, 강릉권에 이렇게 저희 도내 대학이 4년제 대학은 중심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주요 변경사항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눈에 띄는 글자가 아마 이제 면접 폐지, 이 빨간색 글자가 눈에 많이 띄실 것 같은데요. 자,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 면접 없이 진행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 또한 전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요, 서류 100% 면접이 폐지가 됐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면접이 폐지가 되면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성적이나 어떤 활동 같은 게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접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역전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기도 하는데, 이런 면접 폐지가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면접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이제 변경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면접이 좀 간절히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좀 약간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실기 플러스 교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100%, 학생부 종합, 서류 100%, 실기 실적, 실기 플러스 수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가톨릭 관동대학교에는 이제 모집 인원 증가와 입학 정원 증원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일단 1725명을 이제 올해 선발하게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가 아마 1611명, 한 114명 가까이 이제 증가가 됐고요. 특히 정원회,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 만학도 전형 등에서 3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거는 이 의예과죠. 자, 의예과 100명. 자, 전년도 49명에서 51명 증가한 100명이 이제 입학 정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의예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죠. 자, 이건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제공한 저희 이번 변경사항 요약사항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026학년도까지 지금 보게 되시면 증원이 지금 100명, 의예과 정원이 100명까지 이제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10명 정도밖에 안 뽑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의예과가 증원이 되면서 지역인재 또한 40명 모집을 하게 됩니다. 거의 30명 확대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전형 구분 및 전형별 모집 인원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강원인재 전형의 이름이 이제 지역인재 전형 이름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년도에 10명을 뽑았던 게 올해는 37명 증원이 됐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요, 이게 또 학생부 종합이 또 부활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기회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에는 이제 모집을 안 했다가 올해부터는 3명, 좀 인원이 적긴 하지만 교과 전형으로 3명을 모집한다. 전형이 신설되었다. 이 사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8명, 일반 전형에서 8명을 이제 선발했지만 올해 2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년도에 CKU 종합이라고 8명 정도를 이제
종합 전형에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뽑지 않는다. 예. 인원이 좀 조정됐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은 한 3명 정도가 증언이 됐죠. 5명 선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형 신설. 자, 방금 전에 요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 균형 전형. 자, 이게 이제 신설이 돼서 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교과 100%로 진행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 이건 서류 100%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면접 폐지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순수하게 서류로만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항은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폐지입니다. 예, 일반 전형과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서류 100%. 자,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요약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 2024학년도까지는 1단계에서 3배수 가까이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류 100%로 단계별 전형과 면접이 폐지가 되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기고사를 또 준비하시는 친구들, 이 체육특기자, 실용음악, CG 디자인이라고 전년도까지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자, 이제 올해는 이제 실기고사가 폐지되었다는 점, 좀 이 점을 좀 이제 주목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산점이 여기는 이제 또, 전공 관련한 가산점 자격증을 이제 취득해가지고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부터 가산점이 폐지된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일부 모집 단위 실기고사 폐지 및 종목 변경. 방금 전에 강조한 것처럼 기존에 실시했던 실기 한 96%가량 이제 그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이제 실기 비율이요. 그 다음에 교과 비율이 한 4% 이제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실기가 전면 폐지돼 버리고 실용음악 전공과 CG 디자인 전공에서는 순수하게 교과로만 100%로 이제 선발한다라는 점, 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실기 종목 변경된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래 스포츠 재활의학 전공은 전년도까지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3종목을 가지고서 이제 실기고사를 봤었어요. 예, 근데 이런 종목이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메디신 볼 던지기 이게 종목 변경된 실기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레저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멀리뛰기, 사이드 스텝, 윗몸 일으키기가 사이드 스텝이 이제 10m 왕복으로 종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강조했던 가산점 폐지죠. 자, 원래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여기서 교과 성적 플러스 이제 가산점까지 이제 얻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호텔 경영학 전공이라든지 조리외식 경영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 건축학 전공 5년제, 항공 운항 전공, 스포츠 건강관리학 전공, CG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점이 있었지만 이게 폐지되었다는 점,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보건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겐 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간호학과 모든 전형 상위 3개합 13등급 이내. 예. 이게 아마 입결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할 겁니다. 거의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면요. 이제 교과 성적 같은 이제 내신 입결 같은 게 이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 오히려 그냥 수능 최저가 강해야지 이제 좀 낮은 내신 등급으로도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렇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돼버리면 내신이 소폭 향상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유의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를 제외한 그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합 12등급 이내에 충족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외 전형은 세계합 13.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2개 과목의 평균 등급을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예, 평균 등급이면 이제 만약에 2등급, 2등급, 탐구 1을 2등급 받고 탐구 2를 이제 2등급 받으면 이제 평균 2등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소수점 이하 버림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탐구 하나에서 2등급을 받고 탐구 2번째 과목에서 3등급을 받게 되면 평균은 2.5등급이지만 소수점 0.5를 버리기 때문에 2등급으로 이제 계산을 해준다는 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게 많이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는요, 의학과와 의예과와 간호학과를 좀 정리한 표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학생부 교과 202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3합4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의예과 지원한 친구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전역은 세기합 5, 지역 기회 균형 같은 경우에도 세기합 5. 자, 오른쪽에 빨간색 글자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라고 제가 표시는 했지만 이거는 올해 학생 기준이 아닌 2026학년도 지원하는 학생 기준으로 이제 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호학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학생부 교과나 그 외 전형 같은 경우에 세기합 12, 세기합 13이 이제 올해부터는 세기합 13으로 2026학년도에는 2합 9로 점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교는 강릉 원주대학교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요, 강릉시의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학대학, 치과대학, 자유전공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시 캠퍼스에는요,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요, 첫 번째 이제 모집 단위가 신설됐다는 점, 강릉 캠퍼스에는 자유전공학부, 원주 캠퍼스에는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 두 학부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 때는 강릉 캠퍼스 그 자유전공학부에서 본인의 어떤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2학년 때부터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원주 캠퍼스에 있으면 원주 캠퍼스에서 생활하시면 되고 강릉 캠퍼스에 있으면 강릉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요. 자유전공학부에 있다고 모든 학과에 이제 2학년 때 선택해서 그 학과에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과대학 중에서 전자반도체공학부, 신소재생명화학공학부,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간호학과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학과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또 이제 원주권에 있는 이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이렇게 원주권에도 이제 하나 신설됐다는 건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영 교과목 수 축소입니다. 네. 기존에는요, 석차 등급이 표시된 기초 및 탐구 전 과목을 반영했는데, 이제 올해 지원하는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표시된 기초 및 탐구 교과 중 우수 과목만, 국영수 교과별 우수 3과목, 사회과학 교과별 우수 2과목만 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입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전 과목을 반영했던 등급이 이제 우수 과목만 이제 반영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기존 입시 결과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상승할 것이라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과목들이 이제 2-3개 과목들은 모두들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 입결이 생각보다 전년도 기준에서 많이 오름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항목 축소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서류평가에서 이제 3개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이 3가지 항목을 보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발전 가능성, 뭐 인성, 학업, 전공 관심도 이렇게 4개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대부분의 대학이 이럴 겁니다. 3개 역량, 진로, 공동체,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서류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기부 과세특 내용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의 학업 태도를 입사관이나 그 교수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무슨 보고서,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친구의 탐구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학업 역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여러분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시행되는 이 시기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거나 듣고 싶은 교과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선택해서 들었는지 이런 것 또한 진로 역량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 석차 등급이 안 나오겠다 해서 나는 이 과목 피해야지 이랬던 친구들은 조금 이제 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역량은요, 협업과 소통 능력을 이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학사정관님들과 이제 가끔 저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이 공동체 역량에서는 큰 점수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진로 역량이라든지 학업 역량에서 이제 거의 차이가 나지. 이제 공동체는 웬만한 친구들은 이제 뭐 협업과 소통 능력은 뭐 어느 정도 다 있고, 뭐 성실성, 뭐 학교의 규칙이나 이런 규칙 준수, 그 다음에 뭐 리더십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변경사항은 이제 치위생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입니다. 자, 기존에는요, 치위생학과는 이제 모집 인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해남인재 5명, 지역인재 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치위생학과 모집 실시. 자,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광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5번째, 이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떤 처벌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해당 호에 따라 학생부 총점을 기준으로 감점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제 강릉원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한해서만 이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대학도 한번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요. 꼭 체육 특기자 전형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형이나 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벌된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서류평가 때 상당한 감점을 받도록 이번에 이제 모집 요강이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 다른 대학을 이제 지원하실 때에도 과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학과명 변경 및 학과 신설입니다. 자, 학과명칭 변경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건설환경공학과에서 이제 올해 스마트 인프라 공학부, 건설환경 전공, 스마트 공간 정보 전공 이렇게 학과명칭이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대학 학과 신설,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신설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개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2학년 때 학과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제가 아까 강조한 것처럼 공과대학의 일부 학과와 어떤 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의 유아교육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1학년 때는 강릉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고 이후 학과 선택에 따라서 소속 캠퍼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1학년 때는 교양 교과목 중심 수업, 그러니까 진로 탐색하는 기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전용 교과목 및 전공기초 교과목 수강을 이제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는 뭐 다양한 뭐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이제 춘천 캠퍼스, 삼척 도계 캠퍼스 이렇게 3개의 캠퍼스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주요 변경 사항은 자, 첫 번째는 자, 학과 통합, 신설 등 학과 구조 개편입니다. 자, 신설된 학과를 볼까요? 경영대학 무전공학과, 춘천 무전공학과. 아까 자유전공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한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대학 무전공학과 춘천 캠퍼스고요. 공과대학 무전공학과 삼척. 예, 무전공학과 또한 1학년 때 다양한 학과 및 전공을 탐색하고 기초교양을 쌓고요. 2학년 때 적성에 맞는 학과와 전공을 여러분들 이제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형 변경 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 전형,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지원 자격이 농어촌 학생 또한 추가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원래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만학도, 서해 5도,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사회배려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농어촌 학생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경쟁 인력풀이 더 늘어났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관심과 진로를 이제 설계했던 친구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이제 종합 전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교과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좀 아쉽게 폐지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실기 우수자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건 체육학과나 이제 체육교육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 스포츠과학과 체육교육과가 학생부 교과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신설되었다는 점. 자, 또한 이제 의예과 친구들이겠죠?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선발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학생부 교과 사회배려자 전형도 지원 자격이 변경됐거든요. 조손가정의 손자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요,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소아암, 백혈병, 병력이 있는 자,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있죠. 광부,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자녀,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자녀들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조성가정의 손자녀 또한 지원할 수 있다. 이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 변경 내용입니다. 자, 서류평가,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평가했던 걸 이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평가 또한 이제 여기 미래인재 전형 2라고 있고 미래인재 전형 1도 있는데 2에서만 이제 면접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것 또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면접평가에서 전공 적합성, 약간 좀 다르죠? 전공 적합성, 발전 역량, 인성을 평가한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 세부 전형 유형별 평가 방법입니다. 유형 1은요, 학교생활 우수자형, 서류 100%고요. 면접이 없죠. 네.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이제 미래인재 전형 1, 기회균형 전형 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평가를 받는다. 세부 유형별 평가는 학업 역량이 40%, 진로 역량이 30%, 공동체 역량이 30% 평가받는다. 유형 2, 전공 계열 적합성 우수자형인데요. 이제 미래인재 2 전형에 해당되고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네.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 자, 유형 1과 유형 2에 본인이 어떤 부분의 역량이 더 큰지에 따라서 어디에 지원하냐에 따라서 합불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형 1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 쪽으로 많이 아마 비중이 이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유형 2회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 그러니까 진로 역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진로 활동을 하셨는지 그 활동한 내용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유형 1보다는 유형 2로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그런 친구들이 또한 또 이제 면접 때 오면 또 활발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면접 때도 자기 이런 진가를 많이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유형 1의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면접에 좀 자신이 없거나 활동 내용은 약간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부실해 보이는데 뭔가 관련 교과 성취도가 좋거나 하면은 학업 역량 40%를 반영하는 유형 1 전형에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평가 방법 변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교과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가요, 원래 교과 100%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교과 90%, 그 수치적인 정량적 평가 90%에 정성평가 10%가 추가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영교과 산출 방식 변경입니다. 9등급 석차 등급 과목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을 이제 90% 반영을 했고요. 진로 선택 과목
3등급 성취평가 과목에 대해서 10% 반영을 하고요.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이제 산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원래 진로 선택 교과를 가산점 뭐 15점에서 이제 등급으로 변하는 산출을 해줬는데요. 이제 이걸 다 등급으로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산출한다라고 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B까지 또 2등급을 주잖아요. 원래 B까지 받으면 이제 상당한 학생들이 이제 B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또한 입결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산출 방법 변경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변경 전에는 1000점 만점에 가산점 플러스였던 형태가 이제 공통 일반 선택 과목 90%, 진로 선택 10%, 1000점 만점으로 이제 산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수학 선택 과목 지정 폐지가 됐어요. 원래 미적분이나 뭐 기하 중에서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수학 선택 과목이 확통까지 이제 확장됐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소득층 학생 전형, 저소득 지역 인재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반영 방법 변경된 세부 내용인데요. 뭐 이제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경.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 또는 기하가 이제 전체 확통까지 이제 허용이 된다는 점. 의학과는 세기합 7등급이죠. 세기합 7등급. 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의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신설 세기합 7등급. 학생부 교과 저소득 지역인재 전형 간호학과 춘천,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과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저소득층 학생 전형, 약학과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평가에 반영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지금 대상자 감점 처리라고 써있죠. 체육특기자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라 대상자 감점 처리. 학교폭력이 1호부터 9호까지 있잖아요. 그게 모든 호수에 대한 감점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몇 호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게 또 차등으로 이제 감점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수시 모집 요강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동대학교입니다. 경동대학교는요, 3개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고성군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원주시에 있는 메디컬 캠퍼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메트로폴 캠퍼스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강원권에 있는 고성군과 원주시에 있는 캠퍼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경동대학교 주요 변경사항이거든요. 자, 모집 단위 및 전형별 모집 인원 한번 표를 화면 멈추고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별표 있는 거 있죠?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눈에 띄는 건요, 학과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간호학과가 이 경동대학교 원주 캠퍼스, 원주 문막 캠퍼스 쪽에 간호학과가 선발 인원이 항상 이제 많은 학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간호학과가 지금 또 25명이 증원이 됐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급구조학과는 10명이 감원됐고요. 안경광학과는 15명이 감원됐습니다. 좀 응급구조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안경광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원된 친구들이 다 간호학과로 간 것 같아요. 자, 주요 변경사항 입학 정원 조정. 자, 이게 좌측은 전년도, 이제 우측이 이제 올해 학년도의 정원이거든요. 간호학과가 380명 보이시죠? 25명 증원된 거요. 응급구조학과는 10명 줄었네요. 안경광학과 15명 감원됐고요. 사회복지학과는 2명 소폭 증가했고요. 국제융합학부는 이제 안 뽑네요. 국제학부도 안 뽑고요. 학과 명칭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복지정보관리학과가 이제 보건행정학과, 토목공학과가 건설시스템공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뭐 수시 모집 비율, 뭐 간호학과, 뭐 자기 추천제 전형, 지역 인재 전형에 관한 설명인데요. 뭐 자기 추천제 전형 같은 경우에 간호학과는 변동이 없고요. 예.
항공서비스학과가 이제 자기 추천제 전형에서 7명을 모집한다라는 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서비스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시면 좋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항공서비스학과 자기 추천제 전형은요. 학생부 70%에 면접 30%가 반영이 되고요. 체육특기자 전형은 이제 태권도 특기자 전형으로 돼서 학생부 30%에 실기고사 70%를 이제 반영을 해요. 원래 기존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는요. 학생부 40에 수상 실적도 그때 들어갔거든요. 30%, 실기고사 30. 그러니까 막상 실기고사는 30%밖에 안 들어가고 학생부 40이 더 비중이 컸는데 이제는 실기고사가 70%, 비중이 많이 확대됐다는 점 눈여겨보시고요. 보디빌딩이나 육상 종목이 원래 여기가 있었어요. 근데 보디빌딩과 육상 종목은 폐지되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지대학교입니다. 원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교과 성적 총점 1000점 만점 산출 시 등급 한산하에 반영을 하고요. A는 1등급, B는 3등급. 이 A, B, C가 아까는 강대 같은 경우는 A1, B2, 2등급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줬는데 상지대학교는 B를 3등급으로 이제 반영을 하죠. 이것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살펴보시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학교인지 불리한 학교인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에 1000점 만점의 가산점을 이제 10점을 이제 반영을 했어요. 이 뭐 진로 선택이 A를 10점 주고 뭐 B를 6점 주고 C를 2점을 줘가지고 그래서 1000점에 플러스 10점 돼서 만점이 1000점인데 이 가산점까지 받으면 1010점까지 이제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등급 환산을 해서 1000점 만점이 초과가 불가능하게 이제 설계를 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된 요약한 내용이고요. 1000점 초과 산출 불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지대학교 또한 간호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과 일반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수탐 중 2기합 8등급 이내, 거의 뭐 평균 4등급이죠. 각각 4등급 정도 나오면 되겠죠. 2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3기합 12등급이었어요. 국수영탐 중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과 일반 전형을 제외한 2회 전형에서는 2기합 8등급으로 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완화시켰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개 영역 등급 합 8등급 이내 기억하시고요. 체능계 실기고사 종목 변경도 한번 이쪽 분야 관심 있으신 친구들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체육학 전공은 3개 종목 소질검사 종목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원래 체육학 전공이 전년도에는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권도학 전공은 종목이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 돌려차기 3단계랑 540도 뒤우려차기 1단계가 이제 없었는데 이게 이제 추가가 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한 내용이고요. 체육학 전공과 태권도학 전공이 어떻게 종목이 축소되고 증가됐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입니다. 원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인재 일반 전형의 경우 의예과가 9명 증원됐고요. 강원인재 한마음 전형 의예과가 1명 증원됐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9명 증원, 논술 우수자 전형은 24명 감축됐고요. 농어촌 학생 전형 의예과는 1명 증원되었습니다. 논술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솔직히 좀 이 대학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이 논술 우수자 전형이 좀 감축됐다는 소식은 이 논술을 좀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 의예과 모집 인원 9명 증원됐고요. 강원인재 일반, 그 다음에 한마음 강원인재 의예과 3명,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까지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회균형 전형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전형명이 변경되었다는 점, 사회통합 전형이 모집 인원 9명이 증원됐다는 점, 글로벌 인재 전형 지원 자격이 확대됐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 전체적인 모집 인원 축소는 이렇게 됐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산출 방식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 Z 점수라고 해가지고 난이도를 고려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이제 계산하는 성적 계산법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과목별 등급을 점수화시켜서 평균 성적을 산출하는 이수 단위와 등급을 가지고 산출하는 좀 이제 일반적인 다른 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변경 사항은요. 강원인재 전형 지원 자격이 확대됐고요. 한마음 전형이요. 기회균형 전형,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의예과는 오히려 여기는 수능 최저가 강화가 됐죠. 예, 내기합 5 이내입니다. 영어는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전형 지원 자격 확대. 예, 글로벌 인재 전형 지원 자격 확대라는 건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국내고 국외고 졸업 예정자에서 이제 더 추가돼서 뭐 대안학교라든지 검정고시 합격자 등까지 이제 지원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천교육대학교입니다. 춘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정원 감축입니다. 입학 정원이 전년 대비 이제 12% 감축이 됐고요. 자, 수시 모집을 보시면 이제 면접이 없죠? 자, 서류 평가, 수능 최저 등급. 거의 이제 이 수능 최저 등급이 관건인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인원, 뭐 교직적 인성 인재 전형, 뭐 강원교육 인재 전형이 있는데, 예, 뭐 인원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2026학년도까지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은 이제 올해와 좀 비슷한 기조를 띨 것 같아요. 자, 수시 수능 최저 등급은 완화되긴 했습니다. 강원교육 인재 전형의 같은 경우 국수영탐 합 14 이내죠. 예, 합 13이 나오려면 3334 이 정도 나오면 되겠죠. 3335겠네요. 맞죠? 예. 또는 뭐 3344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합 14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전년도까지는요. 내기합 12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3등급이 나와야 됐었는데 하도 이제 수능 최저를 이제 못 맞추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게 이제 정시 인원으로 이월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춘천교육대학교에서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많이 완화시켰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여기서 좀 기억하실 부분은 정시 수능 최저는 오히려 등급이 좀 강화가 됐어요. 혹시 정시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좀 그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기합 16이었을 겁니다. 아마 정시 쪽이 최저가.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표로 정리해 본 거고요. 이제 교직적 인성인재 전형 내기합 12, 뭐 한국사 4등급, 국가보훈 대상자나 다문화 가정, 농어촌 학생의 경우는 좀 더 낮죠? 내기합 14. 예, 기초생,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내기합 16.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춘천교육대학은 이제 서류평가에서 학업 역량 38%, 공동체 역량 34%, 진로 역량 28%. 아무래도 교육 쪽에 진로를 갖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공동체 역량의 비중이 좀 크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그 생기부에 또 주변 친구들 또는 학교, 학급을 위해서 나눔과 배려를 했는지, 예, 협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에 따른 이제 등급별 점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에서는 마지막 부분 최종 취득한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에는요 꽈락으로 판정해서 미달되더라도 일단 불합격 처리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로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라대학교입니다. 원주시에 있고요. 모집 단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대학 역시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고요.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명칭들이 좀 변경되게 있죠. 기계자동차 로봇공학부가 기계자동차공학과로, 소방방지학과가 소방안전학과로, 예, 그 다음에 신설학과 자유전공학부 23명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반영교 과목이 변경됐죠. 예, 전년도까지는 일단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안 됐다가 이제 올해 최대 5개 과목까지
반영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형 요소 변경된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운곡인지의 전형이 있습니다. 예. 원래 기존에는요, 이제 서류 100%는 똑같았는데, 정량 25%, 정성 75%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성으로만 100% 평가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반영 비율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교과 및 반영 비율 변경. 네, 진로 선택 과목 최대 5개를 반영한다. 한국사 역시 사회교과로 반영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또한 변경사항 있고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림대학교입니다. 자, 한림대학교는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눈에 띄는 변경사항은 자, 교과 우수자, 학생부 교과 전형 최저 이수 단위, 이제 반영교과 이수 단위 합이 40단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기존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최저 이수 단위를 설정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한 친구들은 거의 해당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이제 반영된다는 거. 1호에서 3호까지는 감점이 없고요. 4호부터 9호까지는 불합격, 사정 제외로 불합격 처리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단위 신설입니다. 자연과학대학 65명 모집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의과대학 학제 개편 및 입학 정원 증원입니다. 예, 뭐 의대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의예과가 이제 의예과 2년에 의학과 4년에서 의학과 6년으로 이제 학제가 개편됐고요. 입학 정원이 이제 76명이었어요. 전년도까지. 이제 24명이 증원돼서 올해 100명 모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림케어 1 지원 자격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서예 5도 학생까지 이제 지원 자격이었는데 자립 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까지 지원 자격이 추가됐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개 대학은 이제 요약 내용은 대충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볍게 그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 지원하는 학과 대학의 그 수시 모집 요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특히 이제 강조를 했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도, 예, 수시 모집 요강의 또 이제 내용의 해석에도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원 장역도 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도 있고, 뭐 한부모 전형도 있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지원 자격이 안 돼서 입학원서 지원했던 게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그 자격 기준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해석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그 해당 학교에 있는 입학처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꼭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입시 결과에 대한 것도 궁금증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각 대학의 이제 홈페이지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요. 이 확인할 때는 저희가 통상 이제 뭐 국영수, 사과,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구나 본인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모든 대학을 그 등급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학마다 그 반영하는 교과목 수가 다를 수도 있고 반영하는 방법이나 비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성적 산출을 꼭 하셔가지고 비교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환산하기가 힘드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 담임 선생님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대학 상담을 받으시면서 환산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강원도에 뭐 어디가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점수 입력하셔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좀 9개 대학을 좀 이제 숨가쁘게 그냥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편하게 수시 모집 요강을 모든 모집 요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9월 9일부터 저희 이제 수시 모집 지원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학교, 지원하는 학교
잘 입학원서, 지원원서 쓰시고 예, 좋은 소식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